그 다음에 이 경우는 논어에 나오는데 부모사,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고 빈소를 치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알아서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방식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공작을 해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아빈, 아라고 하는 거는 나의 집, 공자의 집이죠. 우리 집에 빈소를 마련해라 라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친구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 장례를 집에 치르는 경우 없죠. 그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터부라든지 금기가 있어서 누가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데 시신을 집에 안치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게 미신적인 사유에 의해서는 전염병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면 끔찍서 피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때 공자는 우리 집에 빈소를 마련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공자의 경우에는 올, 양, 공급, 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초대받기도 했습니다만 자 여기에 보면 친구의 죽음에 대해서 빈소라는 걸 마련한다는 걸 보면 공자 스스로도 누군가를 부지런히 환대하고 공유지대의 사람을 초대를 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유지대의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되시는지요. 이렇게 할 때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쉽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모든 건 먼저 먹을 것이 있으면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입에 먼저 넣기가 바쁜 거죠. 그죠? 그래서 공자는 이 자기의 후손들이 자기만 챙기지 않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기 위해서 이 그림을 설치했습니다. 이 곡부에 가게 되면요. 공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자를 모시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공부라고 하는 곳은 공자의 후손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개탐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에 보면 여러 가지 동물들을 합성한 실제 있는 동물이 아니고요. 상상의 동물이 있습니다. 배가 지금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불러 보입니까? 아니면 쫄쫄 굶어서 홀쭉해 보입니까? 아마 밥을 먹으신 분은 불룩하게 보일 테고 배가 고프신 분은 얘도 배가 고플 거라고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되려고 하면은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런데 왼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왼쪽에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빨간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게 뭐처럼 보이세요? 해죠. 그죠? 이제 먹는 과일로 하면 사과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이 동물을 보면 지금 먹고 싶어 하나요? 아니면 먹고 싶지 않아 하나요? 입을 벌이고 있고 혀도 지금 천정이 들려 있습니다. 저 해라는 걸 먹을 수 있나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지만 먹어도 다 죽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동물은 자기 스스로 충분히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탐욕이라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스스로를 지금의 조건에서 더 나은 단계로 끌어갈 수 있는 에너지, 원동력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정도가 지나칠 때는 해를 먹어서 타 죽는 것처럼 자기 파멸적인 결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공자의 후손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 접대하거나 만났을 때 뭘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받아서 안 되는 몫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림 제목이 개탐도입니다. 탐욕을 경계하는 그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탐자는 탐욕하다 뜻이기도 하고요. 이 동물을 좀 더 의인화하기 위해서는 개견자를 옆에 써서 탐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물의 이름은 뭡니까? 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탐욕을 경계하다. 탐이 되어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죠. 이걸 왜 서하고 관련시키면 어떻게 되죠? 탐이라고 하는 것은 서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걸 다른 사람 시키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잖아요. 이 탐이라고 하는 것은 서를 부정하거나 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탐을 넘지 못하면 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래 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층간소음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서로 쭉 이어왔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층간소음이 왜 분쟁이 되고 갈등이 되냐 그러면 나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좀 떠들 수 있지. 그잖아요. 좀 애면 어떻다는 거죠? 뛰어놀 수가 있지. 그럼 또 아래층 사람 입장에서는 왜 그걸 말리지 않느냐라는 거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둘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충돌밖에 없는 것이죠. 법이라고 하는 게 명백한 규정이 있는 단계에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은 구체적인 수치가 안 들어가는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내가 같은 소리에 놓일 때 시끄러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여지, 즉 나의 세계 속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다른 사람을 초청을 해보고 또 거꾸로 애가 키울 때 나도 애를 키울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애를 말려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즉 그 사람을 내 의식 속에 초대를 해보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내 원하는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가 아래층 위층을 떠나서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공유지대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나도 초청을 하고 상대도 나를 초청을 하고, 이것이 서이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풀어갈 수 있고, 그것이 서가 말하는 간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서를 간용이라고 하는 원칙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들으시고 지금까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하십시오. 아까 올량공검이라는 구절이 나온 그 문구에서 예, 거기서 맞아요. 설을 설명하셨는데, 나에게 어떤 좋은 이익이 오기 때문에 설을 하라는 걸로 저는 살짝 오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서가 정말 그냥 무조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서인지, 아니면 뭔가 어떠한 결과를 바라고 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지,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예, 이익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익이 수반돼서 따라오는 경우, 우리가 어떤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공자의 경우는 올, 양, 공금, 양으로서 하니까 상대방이 이익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대우를 하니까 다른 사람도 공자의 세계로 초대를 하고 공자도 또 다른 사람이 초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물론 서로 이야기를 안 하는 것보다는 정보를 가졌으니까 이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는 사람에 비해서는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익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한다든지 술을 사준다라든지, 그잖아요. 뇌물을 준다든지,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고 그냥 올, 양, 공금, 양이라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강요하지도 않았고 뇌물을 쓰지도 않았는데 공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측면에서 상대방이 서로 이익의 경계를 가지고 이익이 안 되니까 문을 안 열어, 이런 게 아니라 이익을 잠깐 내려놓고 서로 문을 열어서 서로 함께 만나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유지대를 만든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니까 이익이 된 게 아니냐라고 말하면 그건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행동에 의해서 뒤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는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설을 저는 일반적으로 용서하는 걸로 그렇게 글자 그대로 저는 해석해서 생각을 해왔는데,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공유지대로 끌어들이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사회적인 윤리나 정의 구현을 위해서는 꼭 그걸 받아들이는 것만이 선이다 하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예, 가혹하게 그거는 경계를 하고 경종을 울려줘야 같이 더 좋은 공유지대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생각이 아주 어떠신지요? 오늘 강의의 핵심을 잘 물어주셔서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성서에도 심판하고 정의를 말하는 신의 측면이 있죠. 그렇게 할 때 정의에 맞지 않으면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럴 때 저나 여러분이 그 정도는 공유대가 높지는 않죠. 그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런 신으로서 포용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최대한의 관용의 측면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강연 말씀드릴 때 서라고 하는 게 이제 현대사회에서 적용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는 우리가
의라든지 정의라든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서까지 서를 적용하게 되면 서라고 하는 게 모든 것들을 합리화시켜주는 이유가 되어버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될 때는 서가 그럼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식으로 서가 해석되는 경우는 이제 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과 같은 무한한 포용심의 경우는 뭐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점점 100원짜리보다는 500원짜리, 500원짜리보다는 더 큰, 그죠? 더 큰 공유지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서러에 대해서 기소불욕 물시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신분사회를 나왔습니다만, 공자가 그런 신분사회를 넘어설 수 있는 이제 공유지대를 차지했고, 공자는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면 여러분에게 숙제가 돌아가는 것이죠, 그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좀 더 키우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신분사회를 살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남녀노소의 사회적, 자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람만으로서 만날 수 있는 여벽 또는 공유지대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기소, 불교, 물시, 의인.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힘들거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을 뻗쳐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초청을 하냐는 거죠. 그 세계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나만 생각하고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길은 충돌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공유지대 속으로 안내하는 것이 서라는 거죠.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공유지대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서가 말하는 간용의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군자 부르불구, 걱정하지도 않고 두려움도 없다. 군자라고 하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소인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소인을 군자로 변화시킬 것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경계선상에서 어느 쪽으로 내가 끌고 가느냐라는 거죠.